촬영 방법이에요. 대충 촬영은 그런 식의 어떤 순서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그 목적과 누가 볼 것인가, 어느 정도 길이로 만들 것인가,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있어야 되고, 순서를 짜는 것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지금부터는 몸소 촬영에 들어갔을 때 내가 어떤 방법으로 촬영할 것인가, 그 촬영은 어떤 방법들로 하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거 들어가기 전에 먼저 가장 중요한 거, 상반기에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 하반기에 들어오신 분들은 나 이제 처음 강의 듣는 거, 파지법, 휴대폰을 잡는 법. 자, 각자 휴대폰 들어보세요. 어떻게 찍어요? 그렇게 찍으셔야. 또 그렇게 들고 찍어요. 또 어떻게 들고 찍어요? 그렇게요. 예.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서서 나를 찍는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나올까요? 이렇게 하고 찍어요. 짱구가 될 거야. 왜냐하면 이 카메라가 여기 있잖아요, 렌즈가. 그래서 렌즈와 내 머리는 가까워. 가까운 건 크게 찍혀요, 작게 찍어요? 크게 찍히잖아요. 그럼 다리는 작게 찍힐 거 아니에요. 그럼 짱구가 돼, 짱구가. 그죠? 근데 나는 모든 사람들이 짱구를 좋아해요, 늘씬한 걸 좋아해요? 늘씬한 걸 좋아하잖아. 이게 파지법에 달려 있어요. 어떤 방법으로 카메라를 잡고 찍느냐. 또 하나는 흔들리는 게, 흔들리지 않게 하는 거, 동영상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 손을 이렇게 펴보세요. 그렇게 오른손잡이도 있고 왼손잡이도 있을 거야. 손을 이렇게 펴보세요. 이 하나, 둘, 세 번째 손가락과 네 번째 손가락은 붙이고, 두 번째 손가락과 제일 마지막 새끼 손가락, 얘들이 힘껏 폰을 움켜쥐는 거예요. 요거를 그대로 휴대폰 뒤에다 갖다 이렇게 붙이세요. 그리고 새끼 손가락과 두 번째 손가락은 움켜 주먹 쥐듯이 꽉 쥐어버려요. 꽉 쥐어. 이렇게. 꽉 쥐면 아무리 흔들어도 안 떨어져. 안전해. 이렇게 꽉 쥐어. 그렇지. 꽉 쥐어. 자, 맞아요. 이걸 꽉 움켜쥐어. 이걸로 주먹 쥐듯이. 근데 엄지는 자유롭게 놀게 해야 돼요. 자, 여기서 휴대폰 한번 켜봅시다. 카메라 쪽으로 한번 열어봅시다. 카메라. 자, 카메라 나왔죠? 네? 자, 지금부터 세원 사진, 서 있는 사진을 다 서보세요. 일어서 보세요. 일어서 보세요. 서 있는 사진 찍을 때는 어떻게 찍냐면, 한 발 살짝 앞에다 놓고 편하게 쭉 빼세요. 빼갖고 상대편 사람 나오게 누세요. 거다. 사람 놓고, 뭐 모르면 좀 더 가까이 가서 놓고, 샷다 보이는 걸 엄지손가락으로 살짝 누르세요. 사람 어떻게 나올까? 예, 늘씬하지? 근데 이렇게 찍어봅시다. 옛날 찍듯이. 위에서 내려 찍어봐요. 짱구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탁자 위에 있는 컵도 마찬가지. 열어놓고 그냥 그렇게 찍으면 돼. 그럼 늘씬하게 선 사진이 나오겠죠? 그죠? 자, 그리고 보세요. 우리 동영상이죠? 그죠? 동영상 찍어. 그리고 이게 또 좋은 게 셀카봉이 없어. 이렇게 하면 바로 쭉 뻗고 나를 좀 멀리해서 찍을 수 있어. 카메라 전면 렌즈로 돌려서 전면 렌즈 늘리고, 그리고 내 얼굴 딱 나왔는데 좀 멀리 해가지고 뒤에 배경 나오게 해서 찰칵. 그죠? 훨씬 셀카 찍는 게 하나다. 그죠? 자, 또 하나. 자, 요즘은 이제 세로 찍는 게 아니라 가로로 찍습니다. 이렇게. 가로로, 세로 라인. 가로로. 동영상이에요. 놀고 있는 손 쭉 뻗어서 L자를 만드세요. 만들었어요. 그 받침대에다가 살짝 이렇게 올려놓으세요. 받침대에다. 그냥 올려내. 손은 쭉 펴고 올려놓으세요. 자, 이렇게 하면 엄지 지문이 상대편한테 보일 수도 있다. 그지? 안 보이게 하려면 이렇게 해놔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은 안 보여. 받침대. 그리고 오른손, 왼손을 안쪽으로 이렇게 힘을 줘서 밀으세요. 밀고 손은 당겨서 양 겨드랑이에 붙이세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카메라는 후면 카메라를 써야 되겠죠? 이러면서 이제 찍게 되면 동영상도 흔들림 없이 찍을 수 있다. 이해되시죠? 네. 그렇죠. 그렇게 받쳐서 하면 돼.
자, 좋아요. 그러면 이제 파지법은 소화가 됐고요. 촬영은 방법이 삼각대에다 올려놓고 고정돼서 찍는 게 동영상 찍는데 가장 안전해요. 흔들림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어떤 그 활력 있고 리드미컬한 어떤 영상을 찍으려고 그러면 사실 들고 찍는 게 또 낫어요. 왜냐하면 봐요. 이 사람 찍을 때도 삼각대에다 놓으면 그냥 고정이겠지. 그런데 들고 찍으면 어때요? 밑에서부터 싹 올라가면서 얼굴 착 나게 할 수도 있고. 그죠? 다음 장면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끌렸다 딱 들어갈 수도 있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어떤 그 완전히 활력 있고 아주 경쾌한 이런 영상을 할 때는 핸드헬드, 이제 손으로 들고 찍고. 그 다음에 짐볼을 이용해서 찍는 방법이 있어요. 짐볼을 어떻게 해서 찍냐? 자, 보세요. 얘를 가지고 이 중심부에다가 딱 해서 이렇게 딱 걸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자석이 돼 있어요. 그래서 탁 붙어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전원을 탁 놓으면 얘가 이제 전원 이런 식으로. 하여간 뭐 그래서 이제 이래 갖고서 얘가 집어대는 거야. 흔들림이 없어요. 떨어지지도 않고. 근데 제가 이거 보여준다고 다 사지 마세요. 필요한 것만 사세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방법으로 촬영한다는 거죠. 이거 있죠. 줌인, 줌아웃. 어떻게 찍는 거예요? 폰카를 가지고, 자, 카메라 열고, 동영상. 전체적으로 멀리 보이는, 많이 보이는 이 상황에서 항상 이제는 이렇게 잡아야 돼요. 가르쳐준 대로 이렇게 잡아야 돼요. 그래야지 쓰기 편해요. 왼손으로 두 손가락으로 화면을 탁 대고 천천히 서서히 이렇게 벌리면 속에 사람이 어떻게 돼요? 커지죠. 그 다음에 두 손가락을 오므리면 작아지죠. 이게 줌인, 줌아웃이에요. 줌인, 줌아웃. 이것은 내가 영상을 서서히 잡아당기거나 멀리 밀어내거나, 그죠? 그런 상태죠. 그걸 줌인, 줌아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줌인, 줌아웃을 찍을 때는 어떤 경우에 그렇게 찍냐면 코스모스 꽃밭이야. 근데 그 중에 빨간 꽃송이 하나가 있어. 여기에 너가 있어 라고 들어가는 거야. 너를 보여주려고. 그리고 또 이 경우는 이게 줌인이고 줌아웃은 지금 손가락에 반지만 딱 찍어. 이렇게. 그럼 누구 반지인지 모르잖아. 사람들이 궁금하잖아. 여기서도 서서히 나오는 거야. 줌아웃으로. 요 반지의 임자는 이 사람이야.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처음에는 궁금증을 딱 던져주고 그 다음에 설명적인 거로 이제 영상에 가는 거죠. 그럴 때 이제 활용하면 됩니다. 자, 보세요. 주민, 이 아파트에 사는 너. 그래서 종점은 창문이 클로즈업 상태에서 컷 하는 거예요. 완컷이 돼요. 근데 이제 얘는 튀륙꽃 한 송이를 뒤로 쭉 빼면서 튀륙밭을 보여주는 거죠, 환경을. 그럴 때 이제 사용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도 재밌어요. 지금 막 도시락을 먹고 있어. 근데 이 아이가 어디서 도시락을 먹고 있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쭉 뒤로 뺐더니 여럿이 모여서 먹는 게 있고 그 여럿이 먹는 장소가 이제 보여져요. 요거는 여인의 발 하나만 나와. 이게 도대체 누구 발이야? 너무 궁금해. 그런데 화면이 서서히 줌 아웃 되면서 전신으로 이 사람 발이구나. 이런 이야기 전개할 때
쓰는 촬영 방법입니다. 팬닝 촬영이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어요? 네, 딜팅 아웃. 팬닝은 우리가 풍경 이런 어떤 환경이 굉장히 넓잖아요. 넓은 환경을 한 컷으로 보여줄 수가 없어. 그죠? 그럴 때 카메라를 회전해서 찍는 거야. 회전해서 찍는데 통상 처음 동영상 찍는 사람은 뭐냐? 어떻게 찍냐면 일로 갔다 이쪽으로 갔다 이쪽으로 갔다 페인트 한다 그러고 페인트 칠한다 그러고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이제 초보자야. 완전 초보자. 여기서 출발해갖고 이쪽에 가서 여기서 끝나야 돼. 그러니까 컷이 끝나서 이어지면서 동영상이 되는 거지. 그걸 한 번 눌려놓고 일로 갔다가 다시 또 여기 왔다가 또 일로 갔다가 이러면 안 돼. 반복하면 안 돼. 그럼 자, 팬닝의 자세를 배우겠습니다. 일어서세요. 팬닝을 촬영할 때는 내가 어디서부터 어디를 찍겠다는 걸 사전에 결정이 돼야 돼. 그럼 나는 이분서부터 시작해갖고 이분 있는 데서 끝나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끝나는 피니시 지점에 내 자세가 이쪽을 향해 하고 있어야 돼. 피니시. 마지막 끝나는 지점에 몸을 향해서 쓰세요. 이게 모든 영상은 시작점과 끝 지점에서 2초 정도는 머물러 줘야 돼요. 그래 편집할 때 깔끔하게 들어가요. 휙 지나가. 여러분 탁 눌리고 그냥 가면 이게 휙 지나가서 빠져버려요. 눈으로 봤는데 찍히지 않아. 자, 다시 스타트. 자, 다시 한번 스타트로 갑니다. 스타트. 카메라는 파지법이 배운 대로 하세요. 파지법 배운 대로 카메라 드세요. 한 분은 그렇게 안 들고 있어. 저기 누구예요? 그 카메라는 세워서 찍을 때가 있고 가로로 찍을 때가 있는데 통상 우리가 TV나 이건 가로예요. 세워서 찍는 거는 잡지 표지를 찍을 때 세워서 찍어요. 자, 몸을 꾼다 그랬어요. 꽈서 스타트 지점에 오고, 자, 그대로 바라보면서 여기서 숨을 내쉬었다, 들어 쉬었다, 다시 내쉬는 걸 한 20%만 내쉬고 딱 멈춰요. 그리고 여기서 터치. 1, 2, 3 서서히 몸을 풀어요. 이때 수평이 딱 맞으면서 돌아가야 돼. 올라갔다 내렸다 하면 안 돼. 술렁거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끝 지점에 왔어요. 1, 2, 3 컷! 됐죠? 앉으세요. 이 기본만 여러분들이 갖추면 촬영해 나갈 때 실수가 없어. 근데 이런 기본을 배우지 않고 그냥 바로 앱으로 들어가 버리면 계속 지적을 당해. 그리고 앉아서 하셔도 돼요. 딜팅 업, 딜팅 다운. 어떤 건물이 있어. 뭐 롯데 건물이라든가 63 빌딩이라든가 한눈에 다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그래서 그 건물이 얼마만큼 높으냐 크냐라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자, 카메라 잡고 앉아서 그냥 하세요. 자, 잡고 아래 하단부를 자, 우리 교실의 높이 하단부에 딱 갖다 놓고 스탠바이. 숨 들어쉬고 내쉬고 20%만 살짝 내쉬다가 멈추고 스탠바이 큐. 1, 2, 3 서서히 끌어올립니다. 올린다 해서 전체가 다 보이고 아니면 천정까지 가도 돼요. 그 다음에 1, 2, 3 컷! 자, 이번에는 틸팅 다운. 자, 위에 천정에 있는 등 있는 데 갑니다. 이 교실의 높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자, 들어 올렸어요. 스탠바이 큐. 하나, 둘, 셋. 내려옵니다. 천천히. 수직선이 맞아야 돼요. 오른쪽 왼쪽 왔다 갔다 술 먹은 사람처럼 비틀거리면 안 돼요. 쭉 해서 마지막 단계 와가지고는 하나, 둘, 셋, 컷. 이게 속도도 일정해야 되고 수직, 수평선이 곱게 가야 돼요.
출렁거리면 안 된단 말이죠. 자, 높이를 보여주거나 또는 어떤 사람이 어디에 서 있는데 그 사람이 이 에펠탑에서부터 쭉 내려와고 그 사람이 있는 데서 탁 멈춘다든가 그런 어떤 촬영들. 펜인, 펜아웃. 이렇게 페인트 칠하면 안 돼요. 이거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90도 돌아가는데 일반적인 속도예요. 이거는 15초. 그러니까 15초 몸을 90도에 끝나는 데까지 하나, 둘, 셋. 속도가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전에 어디서 어디까지 찍을 것인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이번에는 이제 그 팔로우 숏이라는 게 있는데 움직이는 걸 쫓아가면서 그 카메라가 쭉 따라가서 찍는 거예요. 그럴 땐 팔로 그 움직이는 사람의 속도에 맞춰서 쭉 해서 이제 찍으면 돼요. 그러면 움직이는 사람을 보면서 그러니까 일정한 장소 중앙에다 놓거나 뭐 3분의 1선에다 놓거나 그 사람을 놓고 뜀박질하는 사람 쭉 따라가요. 자동차 역시 마찬가지 쭉 따라가서 찍게 되면 뭐가 움직여요? 배경이 움직이잖아. 스치잖아. 지나가면서. 그런 어떤 장면이에요. 그 다음에 달리 인, 달리 아웃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그 원래 이제 이렇게 저희 집에 이제 그 팔던 상품이 그냥 그대로 뭐 몇 개가 있는데 산발 이 구루마가 달린 이 바퀴가 달린 세발 다리가 있어. 거기다 삼각대를 딱 갖다 이렇게 세워. 그럼 이걸 이래 밀면 그냥 구루마가 바퀴가 있으니까 아주 자연하게 가. 이거를 이렇게 가면 달리 인, 이렇게 하면 달리 아웃. 자, 달리 인과 달리 아웃하고 아까 줌인 줌아웃 했죠. 그거는 서서 나는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했죠. 뭐가 달라? 크기가 다른다는 게 아니라 그 표현에 그 비슷한 것 같으면서 다르단 말이죠. 근데 이 줌인 줌아웃, 줌인 줌아웃 하면 내가 밀어내고 당기는 느낌이야. 그런데 달리 인, 달리 아웃은 내가 다가가고 내가 멀어지고 이게 다른 거예요. 느낌이 아주 미묘하게 그게 차이가 나요.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이게 콘티 용지에 다 적어야 돼. 어떤 방법으로 잘. 아니 전문가일 때 그렇단 말이에요. 뭐 아이고 이럴 필요는 없어. 누가 꼭 그렇게 하래? 그건 선택이에요. 안 해도 돼요. 그러나 하면은 더 좋아요. 예전에 그 마라톤 대회 하잖아요. 그럴 때 그 마라톤 대회를 제대로 찍으려면 뭐 오토바이 타고 오토바이 뒤에 앉아갖고 내가 이렇게 카메라를 찍거나 자동차 타고선 자동차를 타고 가면서 마라톤 하는 사람은 같은 속도로 가는 거야. 그러면 이제 마라톤 하는 사람은 항상 카메라 중심에다 이제 갖다 놓고 찍겠죠. 그러면 배경이 촥촥촥촥 스치잖아요. 여러분들 기차를 타고 가면서 옆에 자동차가 지나간다 그러면 그 자동차를 기차로 찍는데 같은 속도로 이제 간다 그러면 그럼 뒤에 배경만 촥촥촥촥 이제 그게 바로 우리가 이제 트랙샷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렇게 레일을 깔고 걸어가면 걸어가는 사람의 속도를 맞춰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배경만 스치게끔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런데 이 방법과 팔로우 방법과 팬닝 방법, 아까 회전 촬영 있죠? 이거하고 움직인다면 그 사람이 풍경에 이렇게 찍는 게 아니라 지금 움직이는 사람을 찍을 때는 혼합해서 쓰는 거예요. 팔로우와 팬닝을. 그렇게 혼합 방법으로 쓸 수도 있다. 지금 어떤 무대 아니면 먼저 어떤 것 장면을 찍으려고 하는데 그 장면이 정지되어 있는 장면일 수도 있고 서 있는 장면일 수도 있는데 만약 정지된 장면인데 어떤 동상을 찍는다고 합시다. 에? 동상을 거창한 동상이 있어. 그 동상을 내가 촬영을 하려고 그래. 그런데 그냥 이렇게 걸른 것하고 지금 저 걸음걸이가 개걸음이죠. 개걸음이라고 해요. 이렇게. 응?
이런 식으로 이제 서서히 아주 카메라 움직임 없이 뭐 기계를 그냥 돌려서 찍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기 위해서 이러한 개걸음의 트랙 쇼트로 촬영하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저건 이제 상대 계속 촬영할 때 이렇게 훈련을 해야 돼. 예, 이렇게 뭐 저기 댄스 스텝 밟듯이. 이 리액션 숏은 뭔가 감정이 활짝 격해서 막 하고 일어나거나 어떤 야! 뭐 어저께 축구 보셨어? 축구 봤어요? 못 봤어? 9대0. 9대0. 와! 와! 그러니까 어떤 이제 뭔 말인지 모르겠다고? 보셨어? 너무 재미없어? 너무 이기니까. 너무 이기니까 재미가 없어. 그래서 중계를 막 중계하는 장면이 동영상 좀 나오다가 와! 뭐 이런 장면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제 저기서 리액션 숏이에요. 그런 것들이 들어가면 밋하지 않고서 영상이 활력이 쫙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것들은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잡아놓는 거.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이제 콘티야, 콘티 형자. 처음에 새 청년이 해변가 모래밭을 이제 걷고 있어요. 이 객관적 숏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거를. 그래 한 사람이 멈춰서 손가락을 이제 가리켜. 요 장면이 처음에 나와. 그러다가 이 동영상이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비키니 아가씨의 풀숏이 나와. 그리고 멈춰서서 감상하는 이 세 사람의 이제 표정이 보일 수 있는 상반신이 나오는 거야. 미드숏이. 상반신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한청이 우와 하고서 나는 어떤 그런 감정의 얼굴이 보이는. 그리고는 도대체 이 사람이 뭘 보고 그러냐. 그 대상의 얼굴이 크로즈업으로 이제 완전히 확실하게 보이죠. 그러면서 이제 루랄랄라 하면서 이제 지나가는 장면. 그러니까 이런 컷이 어떻게 연결이 돼야 그 영상이 확 떠오를 수 있냐, 이제 그런 얘기겠죠. 컷이 모여서 한 장면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초보자들의 영상은 한번 눌려놓으면 계속 그냥 그대로 찍는 거야. 그대로 멈추지 않고. 그러니까 문제는 여기까지 갔다가 저걸 또 찍어야 되는데 가지 못하니까 이렇게 가는 거지. 근데 그렇게 가져간 게 없어. 나중에 편집할 때 잘라내면 되니까. 근데 어쨌든 이 영상이 한 컷이 너무 길게 가면 보는 사람이 지루해. 그래서 영상은 이 뭐 강의 같은 건 관계없어. 저렇게 세워놓고 해도 관계없는데 그 일반적인 어떤 작품의 영상은 롱샷으로 가다가 또 미드샷으로 갔다가 클로즈업으로 갔다가 그래서 환경도 보여주고 어떤 상황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완전히 그 사람의 감정이 드러날 수 있는 걸 보여주고 이런 식으로 쭉 가야 된다고. 그래서 그 컷 숏이 통상 7초, 6초에서 7초 정도의 길이면 알맞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사진을 키네마스터에 딱 올리면 기본이 4.5초가 잡혀요. 무조건 모든 사진들이. 근데 그걸 내가 조정할 수 있어. 5초로 저기 잡히게 할 수도 있고 5초 길이로 만들 수도 있고. 그래서 사진은 마음대로 이 길이를 만들 수 있어요. 10초로 만들 수도 있고 20초로 만들 수도 있고 20초 동안 그 사진을 계속 보이니까. 근데 이제 거기다가 이제 줌이라는 어떤 그 키네마스터의 그 앱을 활용하게 되면 그 확 키워가지고 클로즈업 있는 장면에서 서서히 사진이 이제 전체가 보일 수 있게끔 이렇게 움직이는 사진을 만들 수도 있고 이래요. 그런데 어쨌든 그 길이가 7초? 그 정도. 근데 아주 또 짧아야 효과가 있는 것도 있죠. 3초, 4초에서 확확 지나가야지. 통상은 7초 정도. 6초, 7초가 적합하다. 인서트 샷이라는 건 뭔지 봅시다. 인서트. 뭐 끼워넣기잖아. 집어넣기. 튤립 꽃밭을 보여주고 튤립의 클로즈업. 클로즈업 장면 주고 다시 튤립 꽃밭을 주고. 이게 끼워 들어간 거야. 그러면서 장면에 활력을 주는 거지. 공원에 할아버지가 벤치에 앉아있는 장면을 또 장면이 그대로 연결해서 벤치에 앉아있는 게 아니라 이 장면 보여주고 비둘기가 모이를 먹고 있는 걸 클로즈업하고 다시 벤치로 가고
이렇게 컷이 편집이 되면 훨씬 살아있지. 그리고 촬영을 할 때 아예 나중에 편집의 순서를 맞춰서 하는 걸 가게 되면 편집할 때 굉장히 편해요. 그죠? 뭐 다만 눈에 거시는 것만 자르고 뭐 이으고 이러면 되니까. 근데 그러지 않으면 순서까지 이거 다 바꿔야 되잖아. 그 다시 재조립하고. 그래서 그 굉장히 편하게 돼요. 해변이 보이고 저기 수평선 쪽에 배 하나하고 구름이 있는 게 보이고 다시 해변이 보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끼워놓는 거. 경기 자동차가 보이고 와 그거에 이제 어떤 감정이 보이고 다시 경기 자동차가 보이고 그걸 인서트 숏이라고 그런 샷이 있다라는 걸 아시면 좋겠어요. 이 정경 너머 숏, 어깨 너머 촬영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제 내 친구 집에 간 거야. 그 집을 찍으려고 그래. 내 친구 집을 방문하는 장면 찍으려고 그래. 그죠? 그러면 바로 그 친구의 집을 찍지 말고 누가 이제 같이 갔다라고 하면 일어나 보세요. 이쪽에 모델 이제 자 같이 갔어 나하고. 근데 여기 선물을 보따리 들고 갔어. 그럼 이 어깨 너머에 L자로 이 사람 집어넣고 그 집을 찍는 거야. 어깨 너머에 그곳. 됐어요. 그 저기 정문 너머에 누구. 이런 식으로 이제 장면을 하게 되면 굉장히 그 영상이 입체감이 있어, 깊이감이 있어. 이해가 되죠? 이것도 우리가 실기에 가서 직접 이 방법을 다 한번 해볼 거야. 체험이 가장 습득하는데 되는 거예요. 그죠? 이거 귀로 들으면 아 그런 게 있구나 하고 스치면 못 써먹어 나중에. 그래서 해보는 거야. 그래서 제가 파지법도 할 적마다 파지법 지키세요 하는 게 이게 습관이 돼야 돼. 습관 될 때까지는 이게 원래 찍던 방법에서 부자연스러워. 근데 습관이 되면 너무 편해. 안정감. 시작과 끝에서는 카메라가 멈춰야 된다는 거. 그리고 1, 2초 더 해야 된다는 거. 모든 장면이 다 그래요. 시작과 끝 지점은 꼭 1, 2초 멈추라. 그래야 이게 우리는 찍는다고 눌렸지만 바로 그 순간이 들어가지는 않아요. 얘가 약간 늦어. 그래서 눈으로는 봐서 들어갔는데 영상에는 없는 거야. 그런 경우가 왕왕 있어요. 편집을 하기 위해서는 항상 스타트에서 보던 딱 눌리면 1, 2 하고 그 다음에 카메라 움직임이 있어야 된다. 이거 굉장히 재밌어요. 자, 여러분들 나를 거기서 일어나 보세요. 동영상 촬영. 여러분들이 지금 나를 찍어요. 나를 향해서 보세요. 이 통로를 조금. 자, 지금부터 스탠바이. 날 보고 찍습니다. 이게 이제 결국은 뭡니까? 팔로우입니까? 움직임을 따라가서 찍는 거죠. 자, 갑니다. 자, 스탠바이 큐 눌리세요. 눌렸어요? 자, 여러분들이 내 걸른 방법을 찍는 거예요. 자, 컷 껐어요. 근데 그대로 계세요. 가만히 있어봐요. 이제는 이쪽에 있는 사람이 이쪽으로 넘어가고 이쪽에 있는 사람이 이쪽으로 오세요. 바꾸세요. 방향이.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서로 방향을 바꾸세요. 네. 이쪽은 전부 다 이쪽으로 가고 이쪽은 이쪽으로 오고. 예. 자, 아까 찍던 거를 그대로 이어서 또 촬영으로 들어갑니다. 그대로 나를 찍어요. 나를. 스탠바이. 나를 찍습니다. 자, 빨리 들어오세요. 카메라 들고 이쪽에 쓰세요. 자, 스탠바이. 나 찍습니다. 스탠바이 큐. 그대로 찍습니다. 촬영. 컷. 네, 됐습니다. 자, 이제부터 아까 찍은 것과 지금 찍은 것을 카메라에서 한번 이렇게 보세요. 연결해서. 먼저 찍었던 영상하고 나중에 찍었던 영상이 가고 있는 사람의 방향이 어떻게 됐어요? 반대죠. 가던 사람이 오는 방향이 돼버리는 거예요. 거꾸로 돼버려요. 방향이.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이
이거 실수를 많이 합니다. 관광버스가 내가 먼저 지금 그 호텔 앞에 가갖고 관광버스 들어오는 걸 찍어요. 찍고는 180도 선 앞에 있는 선을 뛰어넘어서 이쪽 방향에서 계속 찍는 거예요. 이러면 차가 이렇게 가도 갑자기 저쪽으로 가버려요. 그래서 180도 선을 넘지 마라, 촬영할 때. 에? 저쪽에서 차가 오면 여기서 이렇게 찍다가 이쪽으로 넘어가 찍지 마란 말이에요. 차가 거꾸로 가버려요. 그러면 꼭 그렇게 찍기를 원하려면 이 동영상이 보는 사람에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이해를 거기다 집어넣어줘야 돼. 어떤 방법이 있느냐? 여기서 이렇게 찍고 중간에서 한번 찍고 이 컷을 인서트 컷이야. 그리고 이쪽으로 찍어야 방향이 이어져. 그러지 않으면 방향이 완전 뒤틀려갖고 거꾸로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실기거든요. 실기는 저리주 쪽에 가서 할 거예요. 저리주. 여기 경포. 저리주에 가서 거기 이제 걸른 사람들도 많고 자동차도 있고 가로수도 있고 거기서 오늘 우리가 여기서 배우고 있는 촬영 있죠? 이거 다 해볼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촬영 방법을 몸에 익히기 위해서 한번 트레이닝을 할 거예요. 이게 그 얘기예요. 사람이 지금 집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카메라가 이쪽에서 찍다가 바로 그냥 이쪽으로 넘어가서 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설득력을 갖게 하려면 중간에 한번 찍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고 있고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지잖아요. 여기서 찍을 때 여기 찍을 때 이 방향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 중간에 이걸 집어넣고 방향을 틀면 설득력 있는 영상이 된다 그 얘기예요. 근데 이거 실제 내가 그렇게 한번 그렇게 찍어봐야 돼. 그래야지 이 얘기구나. 사람이 그 촬영을 할 때 카메라의 눈높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지금 이렇게 하면 나를 올렸다 보게 되죠. 만약 동영상을 이제 거기서 나를 올려다보고 찍게 되면 이 영상을 보는 독자들이 내가 힘이 있게 보여요? 찍은 사람이 힘이 있게 보여요? 자기 자신을 보는 사람이 힘이 있게 보여요? 원래 이제 보는 사람과 촬영자의 눈높이가 똑같아요. 누가 힘 있게 보여요? 내가 힘 있게 보이죠. 그런데 내가 낮고 찍는 사람이 높아요. 그러면 누가 힘 있어요? 그쪽이 심리적인 거예요. 영상 자체가. 내려다보면 그 대상자가 힘이 없는, 나약한 게 되어버린 거, 올려다보면 힘센 사람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선거, 올해도 시의원도 선거를 7사람을 찍어갖고 4사람, 5사람이 당선됐는데 그 사람들 들어오면 먼저 이야기를 해요. 그 사람들의 성격이 어떤가 이런 거. 그리고 그 다음에 요즘에 유권자들이 누구를 좋아하는지 아세요? 위대한 사람, 힘 있는 사람? 아니에요. 누구? 친한 사람? 친근한 사람? 그 사람도 아니에요. 그 친한 놈들도 다 지 욕심 때문에 정치하는 거지 우리 위해서 안 해. 내가 뭐라고 심부름을 시키면 말 잘 들어먹을 놈. 야 자식아 우리 하수구 막혔어 이만 그 빨리 해결 좀 해줘. 이러면 제가 그 심부름꾼을 요구해요. 심부름꾼. 그럼 심부름꾼은 힘 있는 사람이 돼. 이렇게 내려다봐야 돼. 포스터가 내려 찍어야 돼. 그래서 포스터 볼 때 후보자가 만만하게 보여야 돼. 요거 내가 심부름 시키면 말 잘 듣겠다. 그렇게 사진을 찍으면 표가 한두 개를 더 가요. 그런데 힘 있다고 지가 위대하다고 이렇게 해갖고 찍으면 지 잘났지 내가 무슨 관계 있어. 그럼 표가 안 가. 이 심리적인 거예요. 이 앵글이 그런 앵글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가가 자꾸 칭얼거리고 울어. 왜 우는가 하고서는 혼자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왜 울지? 그런데 내가 애하고 똑같이 낮은 위치에서 방바닥에 배를 붙이고 이래 보는 거야. 그랬더니 저 농이 진짜 너무 나에게 쏟아질 것 같은 절벽 같은 어떤 걸 느끼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아이의 눈높이로 세상을 봐야지 비로소 보여진단 말이에요. 자, 이건 아이의 눈높이고 하나님의 눈높이는 어떤 걸까요? 내려다보는 거죠. 자, 아파트구에서 밑에 아래 주차장 쪽으로 내려다보면 어떻게 보이죠?
벤츠차인지 아니면 뭐 티콘지 전혀 분간이 없죠. 저만 하죠. 이게 하나님의 눈높이예요. 하나님은 모두를 점 하나로 봐버리는 거예요. 그죠? 이게 영상에 심리적으로 그 영상을 만들어냈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그걸 적용하는 게 촬영할 때 눈높이를 찍을 것인가, 위에서 내려다볼 것인가, 아니면 밑에서 올려다볼 것인가. 곤충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높이로 개미가 바라보는 세상의 눈높이로 찍자. 그래가지고 아까 그 팔법 이거 너무 좋아. 바닥에다 딱 대면 돼. 그런 앵글이 없어요. 이거 아주 파격적인 앵글이야. 이렇게 바닥에다 대고 세상을 찍어보세요. 세상은 개미의 눈높이로 보기 때문에 완전히 달라져. 제가 이 얘기를 제가 초등학교 사진 수업을 태백 3년 여기 동민병원 앞에 있는 그 저기 초등학교 거기 2년 그리고 중학교를 저 대관령 도암중학교 2년 도암중학교에서 수업할 때 자 오늘은 개미의 눈높이로 세상을 봅시다. 선생님 왜? 개미가 눈이 없어요. 아니 눈이 없어 개미가 더듬이로 가지. 그렇게 진짜 눈 없어요. 개미 눈으로 안 다녀. 더듬이로 다녀. 그래서 개미 눈이 없어요. 자 그렇게 심리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도 이렇게 찍을 때하고 이렇게 찍을 때하고 아이의 어떤 느낌들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앵글을 약간 원래 수평 수직선을 맞춰서 찍으라는데 약간 비틀면 아주 동감이 느껴져요. 스피드, 자동차 달리면 속도감이 느껴지고 불안불안한 이런 것들이 느껴지게 되죠. 그런 것들이 심정이. 그러니까 이 방안 하나에서도 개가 보는 눈높이, 아이가 보는 눈높이, 엄마가 보는 눈높이, 앉아있는 아빠의 눈높이들이 각각 다 달라요. 그러니까 저기 다르면 뭐가 다를까요? 생각이 달라. 그러니까 아빠라 하더라도 아빠 생각이 다르고 내 생각이 다르니까 뭐 동심일체 아니에요. 그게 다 다른 거야. 개체가 다 달라. 이 사진을 공부하고 배우면은요. 어떤 일반적인 그런 어떤 상식, 지식도 폭이 넓어지지만은 세상 바라보는 눈높이가 눈이 달라져요. 디테일 하는데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뭐가 다르냐? 저기 쌍둥이가 걸어오고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 옆에 사람들이 야 어떻게 저렇게 똑같아? 이러는데 나는 다르네 이래요. 다른 점을 보는 거예요. 이게 사진가들이나 이런 어떤 영상을 다루는 사람들의 눈이에요. 다른 차이를 보려고 하는 거지 동일한 걸 보려고 하질 않아요. 자, 이런 풍경 속에 이렇게 컷을 잡았어요. 이걸 전신이 나오는 샷이야. 다리서부터 얼굴까지. 그럼 환경도 들어가죠. 저 여자가 어디에 있는지 알겠죠? 두 번째 미드샷이라고 해갖고 상반신 가슴 높이서부터 이렇게 잡았어요. 그러면 이거하고 뭐가 달라요? 전신에서 볼 수 없는 그의 어떤 행동, 동작이 보이죠. 행동, 동작. 그리고 완전 클로즈업으로 이러한 영상에서 요것만 딱 잡았어. 그러면 그때는 표정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의 샷을 롱샷, 전신이 나오는 거, 미드샷, 상반신 정도, 뭐 둘이 대화를 한다든가 이럴 때 미드샷을 누르는 게 맞아요. 그다음에 클로즈업, 감정을 표현한다든가 이럴 때 클로즈업 들어가요. 그런 어떤 샷들이 계속 변화를 주면서 영상을 찍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영상이 활력 있는 영상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머리 위를 헤드룸이라고 그래요. 이게. 헤드룸, 이 공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붙어 있는 것보다는 안 붙어 있는 게 낫겠죠. 그죠? 탁 붙어 있는 것보다. 그리고 이제 이 앞에 이 사람은 공간이 크죠. 여기는 노이즈룸. 앞에 공간이 적죠. 이렇게 배치하는 영상과 이렇게 배치하는 영상은 뭐가 다를까요? 이 샷은 이 사람이 내다보고 있는 어떤 그
공간을 우리인데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죠. 아마 창밖을 보고 있구나. 무슨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앞을 잘라버리면 단절했잖아요. 그러면 보는 사람한테 상상을 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앞에 공간을 주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때는 절망, 단절 뭐 이럴 때도 앞을 잘라요. 그러니까 이게 야 무슨 영상을 이렇게 잡냐? 중간에 잡아야지. 그런 건 없어요. 그게 다 이유가 있어요. 앞에 공간을 주거나 없애거나 하는 것.